네, 오늘 하디슈와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포털 사이트의 취업과 관련된 검색어 살펴보고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디슈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진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커리어 매니지먼트의 이대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구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렇죠. 저는 조카가 15명이나 됩니다. 아이고, 지출이 많으시겠네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예, 우리 그 취준생 여러분들도 좀 리프레시 하시면서 네. 상반기 취업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성닷컴의 이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명지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잡담의 컨설턴트 강형규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연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취업계의 독설 족집회 강현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 네.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주제 두 가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언론고시 그리고 회사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언론고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언론고시란 말이 실제로 없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 예. 고시라는 말은 정부 주도형 채용제도에서 나온 네네.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 그렇죠. 뭐 행정고시, 네. 외무고시.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 고시가 붙는다는 말은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예. 뭐 최고, 고시 막 이런 얘기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네. 언론사의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주로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서류 전형. 여기에서 이제 대형 쓰나미가 발생이 됩니다. 지원하면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과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필기 시험이죠. 소위 말해서 상논작, 그래서 상식, 논술, 장문. 예, 요 세 가지로 주로 평가를 하고 예. 또 여기서도 이 준비 기간이 최소 뭐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바로 이 필기 시험 과정이고 네네. 다음이 이제 실무 테스트 예.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MC, 대한민국 네네. 최고 MC가 두 분 여기 앉아 계신데 아이고. 체험하실 때 또 이 실무적으로 이제 실기 테스트를 거치고 네. 기자님들은 이제 작성을 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면접 뭐 이런 네 개 주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 고시 못지않게 너무나 힘들다고 네. 해서 언론고시라고 불리고 있는데 일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많이들 탈락을 해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특히나 아나운서 직종보다 기자 쪽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좀 뭐 저널리즘 정신을 가지고 좀 써야 될까요? 얼마 전에 그 언론재단에서 예. 설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 자사이기주의. 자사이기주의. 이게 예. 80%가 나왔고요. 또 정치 편향주의가 약 75%. 네. 그리고 선정주의가 72%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독립성이 많이 저해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아대 리베크 교수도 말했듯이 기자는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네. 분석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소서에 잘 녹여내야지만이 예, 이제 그렇습니다. 합격이 가능한 거겠군요. 네. 자, 아무튼 자소서를 합격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상논작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필기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필기 시험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스터디인데 스터디를 반드시 해야 되는 취업 영역이 지금 하고 있는 언론,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이제 이런 쪽 이제 외어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 많은 쪽을 우리가 스터디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스터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회 회원에 대한 자격 요건입니다. 과연 이 스터디에 들어와서 목표의식이 명확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소위 뭐 왈가왈부한 의론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스터디 과정이죠. 네. 부여된 역할을 명확하게 진행하는 그런 회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소위 보면 뭐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주도하는 스터디가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게 뭔가 공부를 해서 얻을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스터디의 주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스터디를 통해서 필기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통과를 하면 그다음 이제 실무평가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실무평가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네, 과정이 네.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장 실무. 예. 네. 그래서 조선일보도 보면 2달에 걸쳐서 거의 뭐 4회에 걸쳐서 글쓰기 평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도 2013년도부터 약 4주간에 걸쳐서
현장 실습을 하고 또 현장 실습을 한 결과를 다시 태도와 뭐 글쓰기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네. 잘 아시겠지만 SBS 같은 경우는 전에 18주간 인턴을 했죠. 네. 그래서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로 2013년도부터는 이제 2달간에 걸쳐서 2달이나 3달간에 걸쳐서 실무를 진행한 다음 네. 역시 평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도 3명이 기자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실무 평가까지 완벽하게 이제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렇죠. 또 정식으로 이제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대성 대표님 끝으로 언론사에 입사하기 위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직렬 중심의 취업 전략과 하나는 지원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그 방송 쪽 예를 들면은 방송 쪽의 주요 채용 직렬이 연출 편성. 이제 집안으로 말하면 아버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 해당되는 골격을 잡아주는 우리 작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아버지랑 어머니랑 결혼을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연출 편성 작가 이 집안의 이제 문화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예,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로 구성이 되는 진행. 우리 여기 MC, 톡톡 튀는 우리 MC님들, 그리고 기술, 엔지니어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 네. 이런 조기의 직렬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이 과연 내가 신문 업종에 맞는가, 방송 업종에 맞는가, 그렇죠. 방송이면 홈쇼핑인가, 지상파인가, 중앙파, 이제 이런 쪽으로 지원 기업군을 명확하게 나눠야만이 채용 과정에 적합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이 이제 역량 개발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직렬 중심의 취업 전략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부분이 이제 지원 전략이죠. 이제 어플라이 지원을 하는 쪽에 있어서 기관을 선택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는 이 2가지 단계를 따로 또 분류를 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2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2번째 키워드는 회사별 맞춤형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예. 회사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맞춤형 지원서의 반대말은 네. 의도형 지원서입니다. 의도형? 그렇습니다. 예. 어떤 회사에 의도하지 않고 무의도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30군데 지원해놓고 자기소개서를 창작의 고통으로 메우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맞춤형 지원회사 자기소개서는 지원회사에 맞게끔 4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원했던 업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2번째가 지원하는 기업의 상품과 본 가치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지원 직무의 정당성이 네.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문화와 본인의 가치가 일치되어야만이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실제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묻지마 지원자들입니다.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의도형 지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뽑는 인원은 한 200명이다. 그러면 2만 명, 3만 명이 지원하는데 그렇죠. 보면 실제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걸러내는 게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어요. 예. 기업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소서 살펴보면 굉장히 뭐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엄격한 아버지와 뭐 현모양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좀 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평범한 단어가 등장하면 탈락하기 십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집안이 근데- 화목하면 합격인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런 입장에서. 평범하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SK뿐만 아니라 네.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도 성장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아버님의 95%는 다 음기가십니다. 예. 또 대한민국 어머님의 95%는 다 자상하세요. 예. 즉 다시 말하면 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차별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좀 본인만 차별화된 네. 자소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것 뭐 같아요. 뻔한 단어들이 그 예.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무슨 뭐 회사에 뼈를 묻겠다라든지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있고요. 것들은 예. 그러니까 합격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진짜 싫어하는구나.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아, 그래요. 사실 이런 문장들 보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경계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그런 뻔한 단어들을 피해야 되고 또 이제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잘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역량 어필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의 변별력이라고 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고려해서 쓰시면 맞춤형 지원자로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 네. 첫 번째가 시점적인 측면입니다. 가능한 과거의 소재보다는 현재의 소재를 가지고 쓰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적인 측면. 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보다는 교내 인스쿨, 인스쿨보다는 아웃스쿨. 학교 밖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나 인턴 이런 사례로 쓰는 것이 공간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고 세 번째가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MC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능한 한 지원 직무, 직렬, 역량과 연관된 스토리로 엮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구성원의 규모죠. 네. 가정은 소위 말해서 요즘 핵가족 시대 4명, 5명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턴, 아르바이트 이래 가면 구성원 수가 뭐 100명 단위, 50명 단위, 그렇죠. 구성원의 규모가 클수록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달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보람을 느꼈습니다. 혹은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좀 단골 문장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네. 때도 우리가 좀 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는데 혹시 좀 이목을 단숨에 끌만한 자소 작성법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독특한 헤드라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독특한 헤드라인. 헤드라인을 잘 잡으면 네. 사실 인사 담당자들 읽기가 편하거든요. 낚시. 눈에 띄게 작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창의성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헤드라인은 꼭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 헤드라인을 보고 본문을 읽을지 네네. 안 읽을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직무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사례가 많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론부터 작성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두 갈식으로 써야 되는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어떤 내용 또는 어떤 능력을 준비했습니다가 인사 담당자로 움직이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하디슈아 키워드 오늘 뭐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제 공채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좋은 정보 전해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